드디어 국민들이 주목해온 김건희 특검 수사에서 결정적 단서들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롤렉스 까르띠에 시계에 다이아몬드 반지까지 김건희 일가 요양원에서 나온 이 귀금속들이 과연 단순한 예물일까요? 김건희가 국립뇌물박물관 관장이라는 비꼬는 소리도 들리고 있습니다. 대통령 부인이라는 막강한 지위를 등에 업고 각종 특혜와 로비의 중심에 서 있던 인물, 김건희와 그의 오빠, 엄마. 법조계에선 권력형 비리의 상징적 사건인 만큼 수사기관이 끝까지 파헤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그동안 권력의 그늘 뒤에 숨어 각종 특혜를 누려온 김건희, 도대체 얼마나 더 나올 게 있을지 정말 궁금합니다. 더 받았대요. 7종 세트래요. 최소 7종 세트. 서희건설로부터. 근데 저는 사실은 요거 딱 보고서 들었던 생각이, 와, 그렇게 많이 해다 바치고서 겨우 국무총리 비서실장 사위 그렇게 했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했어요. 더 받을 게 있지 않았을까? 아니, 그래서 이봉관 회장인가가 나중에 화냈다는 거잖아요. 아, 왜 이것밖에 안 해줬어? 막 이런 걸로. 아, 근데 이봉관 회장이 자수서를 냈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는 3종밖에 안 넣었거든요. 3종밖에 내지 않았고요. 실제로 반클리프 앞에 목걸이에 관해서는 돌려받았다는 얘기까지 나왔었고, 그리고 왜 3종을 줬는데 브로치는 돌려줬는데 귀걸이는 돌려주지 않습니다라는 얘기부터 시작해서 이제 그거를 통해서 처음에 목걸이 건네고 나서 이거 반환을 한다거나 뭔가 다른 얘기가 없길래 뭔가를 좀 이제 청탁을 해도 될 것 같다라고 해서 2종을 더 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렇게 자주 하고 나오고 있던 그 뭐 언론에 다 공개했던 그런 예. 제품들이 지금 화면에 나가는 거예요. 예, 진짜 화려하네요. 예. 제가 이 김건희 이제는 7종 세트 이거를 다루면서요. 네. 괜히 제 배우자에게 미안해져. 와, 나는 뭐 이런 뭐 스노우플레이크 이런 건 모르더라도 뭐 우리 안사람한테 뭐 액세서리 하나 제대로 해준 적이 없는데 이런 게 다 있었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참 왜 이런 이름을 국민들이 다 알아야 되지 싶기도 하고. 예. 아무튼 그 이봉건 회장이 본인의 그 사업의 성공 비결 중에 하나로 빠른 손절을 그렇게 꼽았거든요. 그 얘기인즉슨 이 상황이 안 좋게 돌아간다는 걸 눈치를 채고 이봉건 회장 입장에서는 자수서를 통해서 손절을 시도했던 것 같습니다. 3종으로 난 막으리라. 그리고 김상민 전 검사, 전 비서실장, 사실 비서실장이 이 값어치에 따지면 뭐 작다고 볼 수도 있지만 비서실장이라는 국무총리 비서실장이라는 자리는 가벼운 자리는 결코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리를 통해서 뭔가 다른 일들을 충분히 해볼 수도 있는 자리인데 거기에 대해서도 이봉관 회장은 그거 갔더니 그 이제 사위잖아요. 우리 딸이 그 주식도 백지 신탁해야 되고 손해만 봤다. 저는 아니라고 봐요. 솔직히 그게 국무총리 비서실장이 이제 더 이제 당에 계시니까 다 잘 아시겠지만요. 각 행정부처의 장관들이 거기를 안 통하지 않고는 출입을 못 하는 데예요. 문고리 권력입니다, 사실. 뭔가 얻어냈을 것이다. 그렇게 그런 사업하시는 분이 저기에 꽂아놓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다? 결국 이제 나중에 본인이 욕심내서 국회의원 출마하려다가 무산되니까 법률특보 없는 자리까지 만들어서 해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많이 또 갔던 게 또 설명이 되는 겁니다, 사실. 진짜. 네, 국무총리 비서실장만 얻으러 간 게 아니겠죠. 저는 서희건설이 전국의 지역주택조합 사업을 많이 하는데요. 그걸로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을 당했거든요. 근데 저희한테도 민원이 엄청 많이 오는 게 그 서희건설 관련된 지역주택조합의 비리가 심각한데 제대로 수사가 안 되고 있다. 그럼 수사 무마 같은 것도 했을 수 있습니다. 뭐 최근에 서희건설 부사장이 최근에 구속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권 바뀐 다음에 서희건설 부사장이 구속된 바 있는데 윤석열 정권 내내 또 다른 어떤 교회 건설이라든지 건설 특혜를 받을 수도 있고 또는 지역주택 조합 관련된 비리가 많은데 그 수사를 무마했다 이런 것들도 제가 다 들여다봐야 될 대목입니다. 아하. 뭐 그냥 비서실장만 이 탐욕스러운 이 서희건설 회장의 행보를 봤을 때 그냥 비서실장 다리는 기본이고 그걸 바탕으로 플러스 알파가 있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고 장신구 7종, 3종, 그다음에 4종 앞으로 더 있을 수도 있죠. 예. 뭐 더 갔을 수도 있습니다. 예. 제가 특검이라면 이쯤 되면 짜증날 것 같아요. 뭐 수사하고 있으면 계속 계속 뭐가 플러스 되죠. 알파가 계속 나와. 예. 또 나와. 또 받았대. 난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이제 그 특검을 연장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안들이 이제 발생이 된 것이고요. 그리고 특검 연장 기간을 연장하는 거하고 또 수사 인력을 보강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 고구마 줄기 하나를 캐듯이 하나를 캤더니 그냥 우수수수 그냥 예. 쏟아져 나오는 상황인데 그럼 이게 전부일 것인가? 그동안 김건희 씨가 3년 동안 공개적인 행사에 다니면서 했던 귀금속들이 또 거기에 명품백이라든가 이런 네. 것들이 사실상 다 본인의 것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그 대가성의 매간매직 행위 때문에 받은 게 아닌가라는 것을 의심해 볼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을 규명해 보기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수사 기간을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아니 그 얘기 나오고 있어요. 국립뇌물박물관을 예. 아유.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 온갖 장신구, 그다음에 온갖 뭐 아무튼 몸에 두르는 모든 거, 가방, 뭐 신발 포함하여, 그다음에 옷도 굉장히 화려하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 모든 게 다 뇌물이었을 수 있잖아요. 다 들여다봐야 됩니다. 아, 다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예. 철저히. 아니 근데 진짜 뭐 이제 와서 이런 얘기 하는 게 좀 우습기도 하지만 돈도 많으신 분이고 아, 그러니까. 또 다른 방법으로도 돈도 벌고 있었는데 그때도 공짜를 그렇게 좋아해. 그거 뭐 저기 저 다른 사람이 사고 있는 시계 보고 이거 좋아 보인다 그러고 뭐 그 해외에 나가려니까 이런 액세서리 필요하다 그러고 그리고 예. 버젓이 그렇게 부끄럽게 받은 액세서리를 아무렇지도 않게 바깥으로 언론에도 다 노출되게 국제 행사까지 이걸 착용하고 갖고 했다라는 게 아니 도대체 이 정신 상태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것은 제가 이제 항상 분석을 해보면요. 이 김건희 최순실 일당은 원래 바늘도둑이었어요. 그다음 소도둑이 됐잖아요. 학력 조작, 경력 조작, 논문 조작을 하면서 사적 신분을 뻥튀기 하고 그걸로 정치검찰이나 재벌들하고 접근하고 무속인들 있고 이 과정에서 이제 큰 도둑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옛날 바늘도둑의 버릇이 남아있는 거예요. 작은 돈도 계속 챙기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 권력형 비례가 약간 달라요. 김건희 최순실 일당 보면요. 아.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챙겨요. 그냥 원래 그렇게 시작해가지고, 저것도 챙겨야지. 저거 10개 오면 몇 억인데. 아. 그래서 끊임없이 서울 양평 고속도로라든지 삼부토건 주가 조작 같은 대규모 비리도 추진하면서도 저것들은 또 잘 안 될 수도 있잖아요. 대규모 비리라는 것은. 그러니까 매일매일 몇천만 원, 몇백만 원, 몇 억도 챙긴 거예요. 저는 그리 봅니다. 그 거지근성 꼼꼼하게. 진짜 코몽이 아빠님이 딱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지근성 김건희 이렇게 예. 말씀하셨는데 딱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왜 탄핵되고 나서도 대통령실 비우지 않고 우리 세금으로 자기 손님들 그렇죠. 맞아서 일주일간 밥 먹이고 예, 그것도 그랬잖아요. 지 돈 안 쓰고 사실 지돈 안 지금 쓰고. 이 두 사람의 돈이 한 80억 가까이 되고 최은순의 재산이나 그 집안 재산은 은닉 재산까지 하면 차명보 재산이나 차명보유 부동산까지 하면 수천억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돈을 이미 벌어들였어요. 그 과정에서 동업자들 다 망하게 하고 동업자 돈 뺏고 그런 과정 거치면서 근데도 탐욕이 끝이 없는 거죠. 예. 몇백만 원, 몇천만 원도 챙긴다. 어허. 페미니스트 비즈니스로 윤석열 말대로. 패밀리 예. 비즈니스. 예. 근데 이게 지금 일단 나머지 이제 그 받은 뇌물이라고 할 수 있겠나요? 그 귀금속들의 행방이 일단은 묘연한 상황이긴 합니다. 일단 이제 나와 있는 것들 또 이 구매 내역이 지금 이제 다 확인이 되고 있는 것들 그러면 이 구매 내역이 확인된 것들은 최소한 전달 여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조사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고 지금 한 곳을 털은 게 예를 들면 김건희 씨의 오빠 장모 집 한 곳에서 나온 게 이 이렇게 많아요. 목걸이 가짜 네. 목걸이 또 그 당시에 나왔던 게 뭡니까? 이 시계 케이스인데 그건 나중에 또 확인이 됐잖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림 나왔죠. 그리고 또 양평고속도로 쪽 의혹을 확인하려고 가서 압수수색을 해보니까 금고를 열었는데 거기에서 또 금고북이 나오죠. 네.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가 이제 알려진 것만 그런 것들인데 추가적으로 더 많은 것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고 특히 그 장모 집에서 나왔다고 하는 그림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게 가짜라고 지금 판명이 된 거잖아요. 근데 또 진짜라고 예. 감정이 됐던 걸로 제가 들었는데 한국화랑협회에서는 또다시 가짜라고 얘기를 한 건가요? 특검 측에서 두 군데 전문기관에 의뢰를 했고 한 네. 곳에서는 진품이 맞다고 했고 지금 말씀하신 한국화랑협회에서는 이게 가짜라고 판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근거를 들어보면 화랑협회의 주장이 어느 정도 설득력이 있어 보이는 게 애초에 그 홍콩인가 대만인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상당히 낮은 가격으로 갑작스럽게 등장을 했다가 이게 경매를 통해서 가격이 뻥튀기가 되고요. 그다음에 사람 손을 몇 차례 거치는 동안에 한국에 들어왔을 때는 1억짜리가 됐다라는 거예요. 네. 이게 이제 전형적으로 가짜 미술품들이 고가로 둔갑하는 그래요? 과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아마 근거로 지금 들었었던 것 같고 그러면 저 이제 그래서 알 수 있는 게 이제 여기서부터 김상민 전 검사는 과연 이거를 진짜로 속아가지고 그럼 구매를 한 거냐 아니면 가짜인 줄 알았던 것일까 그리고 이거를 처음에 이 가짜를 만들어낸 그 일당들은 이게 설마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의 손으로 갈 것인지 알고 만들었을까 예. 그러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도 아무 간이 배 밖으로 나오지 않는 한 그러지는 몰랐을 건데 정말 아까 안진걸 수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많은 것들을 받아 챙기다 보니까 정말 그 가운데서 황당한 해프닝이 벌어진 해프닝이다. 게 아닌가. 근데 이게 만약에 진품이 아니면 네. 뇌물 성립이 좀 어려워지고 이런 건 없죠? 뇌물의 가치가 달라질 수가 있죠. 아. 그러니까 아무리 가짜라고 할지라도 가짜도 이 사람이 가격을 1억을 추구했으면 네. 그 1억 원의 경제적 가치가 속았다고 할지라도 그게 이 사람이 이 속인 사람한테 사기라서 죄를 묻는 것과 별개로 이 사람 입장에서 1억 원이 지출된 거예요. 받는 쪽에서도 1억 원을 알고 있었고 그렇죠. 다만 이제 그걸 진짜 1억 원으로 할 것이냐 아니면 가격을 좀 낮춰서 할 것이냐 이런 부분은 아마 법리상 새로운 판례가 하나 만들어지지 않을까. 그래요? 근데 그 특검 조사를 받을 때요. 김건희가 이 얘기를 했어요. 네. 유무한 화백의 이 그림에 대해서 보통 그거는 가짜가 많기 때문에 나라면 그 그림 안 사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약간 지금 진품이 아니라는 게 밝혀지니까 연관이 좀 되더라고요. 글쎄 그게 정말로 본인이 감정을 해서일 것 같지는 않고 저희가 추측할 건데 그 목걸이도 가짜 목걸이를 만들어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를 가지고 이건 가짜였다. 그걸 내가 가짜를 아주 싼 가격에 구매했다. 이렇게 해서 아까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 뇌물가액을 완전히 낮추려고 처음에 그렇게 진술한 게 아니었을까. 진짜라고 판명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인은 가짜라고 우겨야 되는 상황. 그 그렇죠. 상황이었던 게 아니었을까라는 게 이제 제 추측이고요. 지금 좀 전에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처음에 그 대만에서 나올 때는 한 200만 원, 240만 뭐 원? 240만 원 예. 이렇게 나왔다가 이게 이제 경매가에 3천만 원 되고 한국에 들어와서 다시 경매하고 손 거치면서 1억이 넘는 가격이 됐고 결국은 그 김상민 검사라는 사람이 이 그림을 전달한 것 그리고 전달한 이후에 이 사람이 얻고자 했던 것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액이 중요해. 이게 진품 가품은 별개의 문제로 하고 김상민 검사가 왜 이것을 전달했을까? 결국 첫 번째는 본인이 그 창원에서 공천을 받기 네. 위해서 했던 것이고 그 공천이 떨어지자 바로 국정원에 있지도 않은 그 법률특보라는 자리를 만들어서 글로 가잖아요. 사실상 이 그림에 대해서는 자기가 대가성을 받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얼마짜리에서 출발했던지 관계없이 이 그림 자체를 전달한 건 분명히 대가성이 있었던 매간 매직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의심할 여지가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예, 뇌물죄 적용에는 일단 전형적인 뇌물이죠. 뭐 본인은 김상민이 지금 자기가 1억 정도 주고 샀다고 말하는 거 아닙니까? 1억 넘게. 맞아요. 어쨌든 1억이 넘는 뇌물을 갖다 바친 거잖아요. 그걸로 자리를 요구한 거고 또 김건희가 실제로 움직였고 김상민 공천을 위해서 이런 거죠. 뭐 중간에 이제 누가 사기를 쳤는지는 모르겠어요. 진품일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지금 미술품 감정협회에서는 진품이라고 또 주장을 하고 김상민이 지도 속기 싫어가지고 지가 감정도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당시에. 그러니까 진품이라고 줬겠죠. 설마 김건희한테 나중에 가품인 거 밝혀지면 공천을커녕 지 존재도 무사하지 못할 수가 있는데 네. 가품을 줬겠습니까? 설마, 그죠? 그러니까 아마 진품이고 꼼꼼히 여기고 왜냐하면 또 김건희 어쨌든 화랑 전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잘 알아낼 수가 있으니까 나름 안전하게 감정까지 하고 1억이 넘는 걸 갖다 바쳤고 김건희는 분명히 그걸 알았을 것이다.